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궁 안의 궁, 건천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안에 새로운 궁궐인 이 건천궁이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이 경복궁이 중건된 지 5년 후인 1873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고종 10년이 되는 해가 되겠는데요. 명목상으로는 조선 역대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 등을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이 고종의 주도로 이 궁궐 깊숙한 곳의 비밀리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난 관료들이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되자 자비로 충당한 것이라며 끝까지 공사를 감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화려한 궁궐 모습이 아닌 기품 있는 양반주택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건천궁이 지어진 1873년이라는 해는 고종이 친정을 선언한 해로, 즉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서 벗어남과 동시에 전국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종의 의지가 잘 드러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76년에 경복궁에 큰 불이 나면서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다시 되돌아온 이래로 10여 년간 소위 이곳에서 머물렀었던 공간이 되겠습니다. 1909년에 일제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고 1939년 그 위에 조선 총독부 미술관 별관이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궐 안의 궁궐 건천궁 터는 조선 총독부 미술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완성했었던 이 건천궁은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운현궁,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사처가 되겠는데요. 그것과 창덕궁이 담이 마주하고 있어서 공근문과 경근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전용 흥선대원군의 전용문으로서 결국 이것 자체가 흥선대원군이 결국 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하나의 상징적인 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 문에서 멀리 떨어진 경복궁 북쪽 깊숙한 곳에 이 건천궁을 세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흥선대원군의 간섭으로부터, 이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더불어 고종은 이곳에서 근대화를 위한 각종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조선 최초로 전기 등을 해온 일입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앞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근대 문물을 배우기 위한 발걸음 또한 이 건천궁에서 시작이 되게 되었고, 또 고종의 서재로서 활용이 되었었던 지복제 옆에 서양식의 시계탑을 세운 것 또한 시각을 정하는 것이 군주의 조유한 권한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결국 이런 근대화를 향한 의지의 상징 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양원정 너머의 건천궁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건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중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중국의 명청시대의 자금성의 건물 구조가 남북으로 이렇게 축의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은 경복궁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곳에 바로 이 건천궁과 곤룡궁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지금 우리 경복궁 뒤에 신문문이 있는 이 가까이 북쪽에다가 건천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금성의 건천궁이라는 게 황제의 일상 집무 공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자금성의 공룡궁이 황후의 침전이 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건천궁이라고 하는 이 현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중국의 자금성을 본따서 결국 임금님의 집무 공간으로서의 궁궐을 지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래 현판을 대신해서 지금은 이 복원된 현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현판 아래 직접 이 고종이 쓴
이런 현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당이라든지 곤년합과 같은 이런 건물명들을 직접 쓰고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당시의 고정의 마음, 이 건물을 지었을 때의 고정의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되었었던 이 건천궁이 되겠는데요. 그 안에 이 곤명합과 더불어 이것이 하나의 별도의 자기만의 공간,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 궁 안에 새로운 궁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1888년에 이 멀리 보이고 있는 것이 북문인 신무문이 되겠는데요. 그 가까이 목조 시계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문각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시계탑과 더불어 관문각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런 서양식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 자체가 이곳의 임금님 거처로 사용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곳의 창덕궁 조합로에 있었던 옥책이라든지 어진 등이 이것이 보관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사진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 관문각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청나라식 건물로 만들어진 이런 서재 공간 등이 이 궁궐의 부속 건물로서 당시에 조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기 발상지라고 꼽히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건천궁 앞에 있는 이 연못이 되겠고요. 이 연못을 통해서 문명의 빛이 밝혀졌다. 그래서 오코르 뚫에 최초로 이 아크 등이 설치가 된 것이 1887년이었고 이것을 우리에 있어서 전기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 또한 바로 이 건천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그 비숍 영국 여행 작가가 이 초청을 받아서 갔었던 건천궁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호수 중앙에 멋있게 장식한 누각이 세워진 아름다운 인공호와 더불어 단조로운 한국식 건물들, 또 왕비가 기거하는 궁의 안뜰에 들어서서 문 앞에서 봤던 모습들을 이 건천궁의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서양식의 식사가 대접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서도 이 당시에 이들이 대단히 근대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컸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895년 을미사변을 당하게 되면서 이 시의 공간은 지금 이 자성당 터의 인공산인 녹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것에서 화장이 되었었다고 하는 이런 참혹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거처를 아라사 공사가 아닌 아관 파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국 이곳은 일본의 이런 잔혹한 을미사변의 현장이다 보니까 1909년에 이곳을 회철하게 되었고 1915년에는 조선물산 공진회가 벌어지면서 그들의 식민지 지배의 근대성을 자랑하기 위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회철이 되어서 이 근처에는 아무 건물도 없게 돼버리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천궁 터 자체가 이게 사라져버리게 되었고요. 이러한 박람회와 더불어 미술관이 지금 만들어지게 되어서 당시 미술관이 쭉 해방 이후까지 존속을 해 오게 되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춘문, 바로 이 건춘문이 있는 곳 쪽 지역에 있었던 이 곳 자체가 이 을미사변의 현장을 종합박물관으로 지으려고 결국 하기 위해서 이 건천궁 터에서 거행이 되었었던 박물관 지진제의 모습을 1935년에 일본 신도 방식으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이런 노력들 속에서 결국 뭐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 이 건천궁 터에 조선총독부 미술관 별관이 지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광복 이후에 민속박물관 또 전통공예 전시관 등으로 쓰여지다가 경복궁 복원 사업의 결과로 철거돼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9년도 이 건천궁 자리에 세워졌었던 바로 이 건물이 되겠고, 이와 별도로 덕수궁 석조전에
근대 미술품이 전시되기 시작하면서 청경궁에 있었던 이황과 박물관의 소장품과 합쳐지게 되면서 이 덕수궁에 이황과 미술관이 새롭게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황직 미술관 혹은 덕수궁 미술관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일본의 근대 미술품과 조선의 고미술품을 연계한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서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덕수궁과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런 일제에 의해서 미술관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들의 식민지 지배의 선전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건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73년에 만들어져서 4대부 주택 양식으로 건립이 되어서 1885년부터 1896년까지 고종과 명상후의 이런 생활 공간이 되었었다가 결국 1909년에는 회철돼 그 근 100년이 지난 뒤에야 인 2007년에 복원이 된 언천궁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